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지금 서울시간 오후 5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이제 해가 조금 있으면 넘어가겠죠. 해질녘의 오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 중구 성동구 갑구죠. 을구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중구 성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성동구 옥수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옥수 파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6시부터 이곳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그리고 또 지지자들, 또 당원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광장을 꽉 채우게 될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보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일 이제 출근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못 봤어요. 예, 중구 성동구 을, 네, 죄송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명실상부 선거운동은 딱 이틀 남게 됩니다. 월, 화, 그리고 수요일에는 4월 10일, 그야말로 투표 당일이 되겠는데요. 이미 입장을 좀 정하셨을까요? 네, 어느 당, 어느 후보,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하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후보 결정하셨으면, 네, 저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옥수동에 오기 전에 오늘 양재동에 갔었습니다. 양재동 오늘 한낮 기온이 23도였고요. 굉장히 해가 뜨거운 상황이었는데 아마 오늘 기자들 취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네, 영상 기자들, 특히 이제 스틸 카메라, 사진 기자들, 굉장히 많은 카메라 영상 기자들이 취재해 왔었는데 매우 뜨거운 가운데도 약 1시간 넘도록 그 현장을 지키면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이고요. 서초동 주민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다. 이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그냥 여기는 당연히 보수정당, 당연히 국민의힘,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당연히 부자정당, 이런 인식이 박혀 있었던 거 아니냐. 민주당도 조금 더 좋은 후보, 그리고 전술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스마트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 바로 강남 서초다. 이제 이런 비판적인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는 지역이 강남 서초입니다. 인구 170만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민주당의 상당히 중요한 전략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서울시장 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분들을 좀 만나 뵙도록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셔야 됩니까?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어제인가? 그제? 어제. 이 동네 사는 주민. 네, 그렇죠. 여기 옥수동. 네.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14개월? 14개월이요. 14개월? 이제 막 돌 지나서 걷고 막 아장아장 엄마 아빠하고 막 이럴 때네요. 네네. 날마다 새로우시죠? 날마다 기적이죠, 아버님. 자, 어린아이 키우면서 대한민국에서 30대 부부 맞습니까? 네, 30대 부부가 살아가기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과 육아 자체를 병행하는 게 그게 어려우니까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온전하게 돌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경력 단절 여성?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6월에 복직하거든요. 6월에 복직하세요. 그러면은 6월 복직 이후에 누가 아이 봐줘요? 엄마가. 친정 엄마? 네. 친정 엄마
싱크대. 예, 싱크대. 예, 우리 작은 언니도 진짜 너무 허리 아파 죽겠다. 아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안심하고 맡길 때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고는 네, 너무, 예. 슈퍼분들 좋은 분들 많으신데 네. 진짜 그 좋은 분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 다니면서 네. 이제 등하원을 부모님이 시켜주는 루트가 이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친정부모님 이 근처 사세요? 네 같은 아파트 같은 아파트?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아파트, 다른 아파트여도 옆동에 살아야만 뭐 친정엄마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사셔야만 애기 봐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사고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죠? 안녕! 어떠십니까? 사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투표하셨다고 하니까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투표 참여하셨습니까? 투표를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그냥 뭐 제가 이제 믿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투표를 한 것 같고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파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두 분도 좀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큰 관심을 엄청 둔 거는 아니어서 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네. 뭐 여론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결과는 사실 봐야지 알겠지만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030 세대가 보수화돼서 네. 별로 투표 참여하지 않을 거다. 정치 혐오가 너무 세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정치 무관심층이 많다라는 세간의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보면 주변에 뭐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네, 뭐 네. 술자리에서나 친구들 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네. 제 주변에는 적어도 뭐 무관심 하다는 생각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겉으로 드러냈을 때 좀 정치 성향을 드러냈을 때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다들 감추고만 있지 다들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느 생각은 있고 정도. 네.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부장님의 생각이 달라서 회사 생활하는데 조금 네, 아무래도 이제 세대차가 나는 사람하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자기 동년배들하고 동년배들. 많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22대 국회 오는 6월 1일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것만큼은 좀 해주십사. 어떤 부탁 있으실까요? 어머니. 우린 육아죠. 저희 이제 이미 낳은 입장이긴 한데 사실 저출산 지원이 저는 네, 괜찮아. 제 후배 세대들이 더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저출산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출생 지원주 이 절박하다. 근데 사실 뭐 돈 준다, 아파트 준다, 뭐 1억 준다,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휴가를 늘리겠다. 그거보다는 그냥 어린 아이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일가정 중요한 양립. 거. 네네.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경력 단절 안 되고 아이를 뭐 키울 때만큼은 일찍 퇴근하거나 재택 제도를 늘리면은 제 주변에 봤을 때 거의 모든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밤 10시까지 봐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늘봄 교실 이런 거. 네네, 예. 늘봄 교실을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것보다는 아이를 자기 자신이 직접 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부모가 직접 볼 수 있게 좀 뭐랄까 근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 부모가 아이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좀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아이를 안 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애를 볼 수가 없는 환경이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렇다고 아이를 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좀 뭐 여기 이번 조국혁신당에서도 많은 의석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나오게 된다면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이십니까? 아니 당원은 아닌데 네, 관심이 워낙 있어서. 이제 어떤 당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고 사회생활을 네. 하고 있으니까 좀 네. 많이 이제 정책적인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보고는 네,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지율상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예, 네.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된다면 좀 네. 그런 거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아유,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저희 큰딸이 올해 20살이 됐는데 20년 전에도 저 똑같은 고민했었거든요. 네, 20년 동안 우리 정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을 이 엄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정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무슨 정치를 했던 겁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정치인분들, 예, 답변 부탁드려요. 예. 안녕. 아, 못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북유럽의 어떤 선진 복지국가들 보면 4시, 3시면 다 퇴근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 기를 수 있고 탄력 근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임금 차별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기르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죽으나 사나 코로나 아니면 다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30대의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참여도 좋습니다. 일단 뭐 투표 안 하신 분들은 4월 10일 꼭 투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으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의 그런 정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둘째도 꼭 낳으세요. 정책 보고. 네, 조국혁신당이 정책 어떤 정책 만드느냐에 따라서 둘째 낳으실지 결정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유모차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또 시민분들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지지자분들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함께 하시죠. 예. 네. 사모님, 이리 오세요. 아유, 어머니께서 부끄러우셔가지고.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평촌에서. 평촌에서? 예. 뭐, 혹시 다른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기 조격신당이 오로지? 예. 와. 신달에서 평촌에서 여기 얼마 걸려요? 좀 한 시간 이상 걸려요. 1시간 이상? 야, 작정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오기 어려운 길이네요. 예. 내일 출근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출근해야죠. 저 일 아니면 안 올 것 같은데. 예. 대단하십니다. 이런 열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투표하셨습니까? 예, 어제. 어제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금요일 날 했어요. 금요일에. 첫날 하셨네요? 예. 아, 그렇구나. 경기도가 투표율이 좀 낮더군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율이 높다는 건 봤는데. 맞습니다. 역대치. 저도 경기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의외로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야당세가 좀 센 지역인데 네. 예, 그 사전선거 투표율이 좀 낮다 그래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일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하기가 좀 어려웠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늘 하던 얘기인데요. 정보평가 어떤 측면에서 조금 보세요? 글쎄 뭐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네. 제가 생각해도 좀 무능하고 그 다음에 너무 독재적이고 어떤 국민의 좀 뭐랄까요 주권을 좀 무시한 그런 좀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좀 나서서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해서 좀 경쟁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후퇴를 제일 많이 그렇죠. 걱정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틀막. 무슨 말만 하면 뭐 입 틀어막고 끌어내니까요. 참. 외국에서 볼 때도 뭐 지금 언론 지수나 민주대의 어떤 그런 지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폐쇄적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이게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조국혁신당이 일부 바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흘 후 선거 결과가 나오면 몇 명이 됐든 조국혁신당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의회에 들어간 다음에 또 해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초심을 잃지 않고요. 그거를 이제 저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당 강령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앞으로의 차후 계획이라든가 뭐 기재부 개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 있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발의는 할 수 있겠지만 뭐 10석 이상 가져가면 이제 단체 교섭이 만약에 안 된다고 칠 때 어떤 민주당의 도움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해나가기 좀 힘든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공동교섭단체 구성하면 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잡음이 날까봐 그게 또 제가 볼 땐 안 됩니다. 그렇게 100% 선발이 맞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요? 아니면 민주당도 강령이 있고 조금은 다른 여기가 좀 더 좀 약간 저돌적이라면 거기 좀 중도를 포함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아마 조금은 좀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혁신당이 앞으로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혁신당의 오로지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어떤 좀 고민이 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조국 대표가 굉장히 연대연합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반드시 1대1이다. 우리는 지역 후보 내지 않는다. 우리는 비례 정당이고 들어가서 강소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 연대연합 정신을 잘 지키면 민주당하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협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많은 그 고려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당은 몸이 가볍고 또 정확한 선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는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좀 유보적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지. 근데 조국 혁신당이 의석이 작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이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얼마나 그걸 좀 지혜롭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대를 어떻게 이끌어내서 갈 것이냐. 그래야 앞으로 뭐 개혁도 개혁이지만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당이 되려면 그런 좀 4년 동안에 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텐데 지금은 기대감에 이렇게 가지만 또 이게 사람들이 무서운 게 이게 또 이제 한번 실망을 하면 이게 또 매몰차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거를 본인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민주당이나 진보 연합이 얼마나 협력이 잘 될까. 사실 기대반 우려 반입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 한 분의 노력이 이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좋겠네요. 끝으로. 자,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이게 내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주권 하나하나를 행사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이 아니라 그 10일 날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촌에서 오신 시민 만나 뵙습니다. 아직은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다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지지자 시민분들은 아직 도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들은 이미 자리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또 시민분들 만나 뵐까요? 지지자분들, 당 관계자분들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 다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정이 일단 저렇게 딱
세팅이 돼 있으면 잘 안 가세요. 잘 안 가시다가 시작이 되면 와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근처에 있는 카페에다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있는 카페에 앉아 계시다가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와 쏟아져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함께 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여쭸는데, 예. 갑자기 KBS 9시 뉴스 압수수색하라고. 무슨 얘기죠? 제가 잘 모르는 얘기여서, 예. 네, 막판 보수 결집이 무섭지만 이겨내리라 봅니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선거 막판에 결집 현상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중도층. 예, 중도의 표심, 그러니까 소위 스윙보터라고 하는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굉장히 많이 뒤바뀌죠. 특히 인천 미추홀구라든가 용산, 서울의 용산이라든가 아주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바뀌었던 선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번에 또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서초동, 뭐 양재동, 뭐 이런 강남 서초 벨트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 표심이 상당히 출렁이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보수 진영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여하튼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깜깜이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정당은 각자 자신들의 표밭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나오는지 물론 공표는 못하겠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에 몇 석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그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민분들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골목이요 옥수역에서 올라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옥수역에서 올라오는 시민분들 제가 만나 뵙도록 하죠. 예. 네, 인터뷰를 원치 않으셔서 네, 또 저희가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 모이시고 계셔서 네, 요즘 사람이 많지 않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걸 만들어 오셨네요. 네,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999 배당. 제주도에서 왔어요. 어디요? 제주도. 제주도? 손님이 여기 옥수요 네. 있어가지고 미팅 차 해서 왔어요. 원래 제주 사세요? 네, 제주도. 제주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주도에서요? 예, 건축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겸 조국혁신당 만날 겸 이렇게 그렇죠. 오신 거예요? 네. 이번에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 제주도에서 4.3 때 갔었어요. 4.3 때. 4.3 때 가서 네. 검찰 독재 빨리 종식하자. 그래서 네, 열심히 활동하고 응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투표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4일날 처음에 하는 날.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투표하시고 네. 가족분들도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전부 내가 가족, 친지, 사촌, 팔촌까지 전화 다 했어 나. 다 일당백. 네. 한 사람이서 네. 계속 전화하면 네. 된다. 그리고 19 네. 19 찍어라. 19. 정말 시민의 선거 캠페인이 네, 대단하시다. 잘 보고 있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진은 찍어. 자, 이제 끝으로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빨리 투표하셔가지고 19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예, 인터뷰 요청.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안양에서 온 김대웅입니다. 안양에서. 네. 아이고, 안양에서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금방 오셨어요. 예.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꼭 이 현장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지난 금요일 날 네.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그냥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들. 네. 학원 선생님? 아니요, 대학이에요. 대학에서, 네. 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 정치에 관심이 우리 시대 때만큼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네. 목숨을 내놓고 그냥 5.18, 4.19, 또 60. 60항쟁 그런 걸 했는데 아버지, 어머님께 꼭 한번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상황을 네.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는지 네. 요즘 20대 친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해주고 네. 꼭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다음 주에 네.
레포트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교수님 어느 전공이십니까? 아, 사회학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예, 어느 학교 교수님이세요? 그건 쪽으로. 네, 아유 사회학자시니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행태를. 정치라는 게 전에는 앙조 시대 때는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었거든요. 네. 통치 수단으로. 근데 요즘 이제 민주 사회에서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게 그게 법인데 네.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 할 것 같은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네. 그 협치를 할지 모르고 법을 제대로 포용할지는 몰라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세상의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네.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네. 서로 융화를 시키고 협치를 해나갈까 그거를 모색해야 되는데 네.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흔히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 눈에 들보, 네. 뭐 티끌 그런 것들을 구별할지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라는 게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양쪽 네. 날개로 가야 네. 나라가 안정을 가져온다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요즘 지난번에 51번 담화 발표하고 또 바뀌었어요. 네. 또 바뀌었어요. 대화하겠다고. 네. 그러면 안 되죠. 통치를 계속 해야지 밀고 나가야지. 며칠 사이에 그럴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합니까? 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네. 계획성 없이 지도자가 그러면 백성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에는 뭐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상황도 예측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말의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신뢰의 위기다 이런 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 투표율 보니까 역대급 네.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북이 제일 높아요. 그 지방선거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프로테이지가 나타났고요. 네. 대신에 대구는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이런 지역 간 격차는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수님? 우리나라는 이 지역 감정 때문에 나라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엔 우리나라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전라도 당과 경상도 당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청도 강원도는 중립지대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영호남 지역주의.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대통령 되신 분이 도 개념을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라도, 경상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시 개념으로 바꿔나가고 네. 더 큰 광역으로 행정 바꿔나가면 개편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해야지. 예. 그리고 아니면 뭐 남북권으로 해서 도를 만들고 중북권 도를 만드는 예. 그래야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정말 혁명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 영호남 지역 갈등 그리고 저희 사실 이제 남북 분단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단 체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영호남 갈등까지 있으니 참 이게 혐오와 갈등, 차별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얘들한테 남북 통일에 관한 거를 네. 같이 나눴는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통일을 원치를 안 해요. 대부분. 네. 그런데 웃기는 게 한번 발표한 게 있는데 어느 학생이 우리나라는 통일비용 안 든다 그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이북의 땅, 남한의 땅이 거의 비슷하고 이북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북은 국가 땅이니까 지금 통일되기 전에 다 분할을 하라는 거예요. 네. 분할을 하고 갖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통일하면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남한에 돈 많은 사람들이 네. 땅을 절반을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절반을 팔고 그러면 정부는 돈이 통일병이 안 든다. 아이고야. 네. 그런 끼리끼리 발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돈이 남아서 쓸 때를 못 찾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끝으로 네. 투표 아직
안 하거나 망설이거나 주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 행사를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우리가 매일 공기를 마셔야 숨을 쉬고 또 밥을 먹어야 또 이렇게 활동을 하듯이 투표도 그런 것 같아요. 투표를 안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먹고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네, 어서 오세요. 같이 써시죠, 선생님. 네, 같이 또. 모르는 분인데 모르는 분이에요? 올라오다가만. 길을 헷갈려. 어딜 찾는 이쪽으로 거야? 이제 카메라 하세요?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나셨어요? 네, 전철역에서 처음 만나신 두 분 같이 모시겠습니다. 예. 자, 아니 같이 예. 자, 전철역 동지 두 분 옥수역 동지로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은평구 진관동에서 왔습니다. 어디요? 은평구 진관동. 은평구 진관동. 네, 저는 양재역 쪽에서. 양재역에서 오셨어요. 네. 같은 3호선이시네요. 3호선의 끝과 끝에서 만나셨습니다. 옥수역에서 내려서 이제 네. 여길 찾느라고 이렇게 네. 찾고 있는데 네. 어느 분이 앞에서 뭘 네. 그렇게 하는 거야. 혹시 파출소 가세요? 네. 파출소 동지. 예. 물어. 여기까지 네, 찾아오신 왔어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조국 대표님 응원해야 되고 요번에 기필코 정말 뭐라 그랬지? 강력하게 강소정당? 네. 이렇게 네. 그 세게. 힘을 발휘해야죠. 세빙선, 세빙선. 예인선, 네. 아니 제가 아까 낮에 양재동 갔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 홍익표 대표, 박경미 후보 뭐 이런 분들 모여서 같이 캠페인했는데 엄청나게 뜨거운데 거기 현장에 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나 40년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 봐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캠페인 한 적이 없다고. 우리 남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모이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났죠. 예, 쌤 어서 오세요. 야. 네. 아니, 기자님 질문 좀 해드리세요. 아니 이분들 다 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셨습니까? 파출소 동지. 파출소 동지. 아니 이분들이 다 친구분들이세요? 아니에요. 다 여기서 처음 만나? 길거리 친구들. 길거리. 오다가다 친구. 야 대단하십니다. 수지, 용인 수지.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송파. 저는 강북. 강북. 아까 다 말씀하셨고. 예.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양재천에서는 네. 그냥 기자 질문이 없어갖고요. 기자들이 일찍 퇴근했다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양재천에서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근데 저희가 요게 다여가지고 네. 모든 현장을 마크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이해는 그리고 또, 하죠. 아니 예. 근데 다른 데서도 왜 안 오냐고. 내가 저희 편의점은 잘 오는 줄 알아요. 맨날 보니까. 다른 매체들이요? 아니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통신사 기자들도 근데 오고. 촬영 기자들만 오고 질문을 해줘야지. 질문을. 볼펜 기자들이 안 온다. 제가 각 오더라도 조국 지지자들의 겉모양부터 달라. 이들은 예. 아주 세련됐고 예. 아주 인격적으로 보이고 예. 다듬어졌고. 예. 네네. 결혼식장 갔다가 바로 일로 왔어요. 결혼식장 다녀오셨어요. 네, 옷도 못 갈아입고 오셨어요. 네, 진짜 다들 급하신 마음에 오셨어요. 이제 투표 선거 캠페인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이제 4월 10일 투표 압도적으로 얘기하자. 압도적으로.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몇 석 해야 됩니까? 몇 석? 네. 우리는 마음 같으면 교섭단체 이루고 싶죠. 20석. 네. 지역구도 많이 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야 마이크를 잡는 건데. 22석. 22석. 예. 전부 다. 46석.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면 맞아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이 힘들어요. 몇 석 하시겠습니까? 한 20은 가야지. 20은. 네, 저도. 네. 적어도 20은 가야죠. 야, 적어도 교섭단체는 구성을 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 캠페인 하실 때 하시는 구호 있죠? 3년은 넘었어요. 자,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년은 너무 길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네. 자, 유쾌한. 팬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네, 네. 저희 네. 기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은데. 아, 그래요? 기자가 네, 없어요? 기자가 없어요. 제가 기자 가겠습니다. 간담회를 못 하시고 아, 항상 그래요? 대표가 아직 안, 찍으시고. 아니, 여섯 아직 시에 안 이제 오셨는데? 그걸 예, 하시는데 예, 예. 저희 너무 아. 안타까워가지고. 아, 예. 청자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지지해요. 아우, 이번에 저는 지지해도 표가 없어요. 한이 좀 해주세요. 한이 하시게. 뉴스도 못 봤는데 아.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네. 기자님하고 이런 네. 유튜브 방송 네. 찍으면 안 돼. 안 돼서 남편하고 몰래 나왔어요. 아, 저하고 달라요. 남편 몰래 나왔어요. 남편은 저짝이라서 남편은 저짝이야. 여기 조국 대표님도 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나 네, 감사합니다. 어제 남편은 저짝이야. 남편은 이 짝이 아니야. 예, 그러셨네요. 아, 뭐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응징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조국 네. 대표님의 뜻을 네, 뜻을 알겠습니다. 따라. 아직 네. 다 모이지 않으셔서 제가 이따 질문하러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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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기자가 없어서 너무 걱정하셔서 제가 싹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00% 지지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당원은 아니에요. 아니시고. 집 여기에요. 아, 이 동네 사시는데 김밥 사들고 가는 거. 설마 이게 저녁은 아니겠죠? 예, 저녁은 아니고요. 네. 뭡니까? 간식입니까? 네, 간식경. 요 동네 맛있는 김밥집 있어요? 네, 바로 여기 밑에 오. 할머니 김밥이라고요. 네. 되게 유명한 김밥집 아, 있어요. 그렇구나.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옥수동에 맛집이 많더라고요. 네, 저 밑에 많아요. 해물찜 집도 되게 맛있는 네, 집 있던데. 여기 금호동 응. 기자님하고 사진 하나 찍을게요. 아니, 지금 방송 중이에요. 생방송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편안한 방송 처음 보시죠? 네. 전 세계로 생방송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신지 아세요? 4,300분이 보고 계세요. 어머, 어떻게.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하고 올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예? 뭐라도 바르고 오는 건데. 아, 세상에 평생 남는 건데. 큰일 났네, 이거. 김밥 사러 나왔다가.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투표하셨어요? 네, 어제. 어제 사전 투표 하시고, 네.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습니까? 내가 행사한 이 한 표가 네. 어떤 의미를 갖기를 바라십니까? 그 유시민 씨 얘기대로 종이 탄환이라고 생각해요. 종이 탄환.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절박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게 됐어요? 글쎄요, 뭐 짧게 얘기하면 그런데 2년 동안 보고 들은 게 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뉴스 안 본 지도 꽤 됐고, 예. 근데 덕분에 이렇게 검찰 독재를 멈추자는 그 취지로 나온 조국 신당을 보고 네.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좀 많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래 사전투표 잘 안 했는데 네. 거의 처음으로 사전투표 어제 했고요. 같이. 이번엔 좀 기대가 큽니다.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메시지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정심, 측은지심 이런 건 아닌데 네. 누가 봐도 비슷한 또래로서 봤을 때는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했던 게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집권 여당이나 네. 대통령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호불호가 있을지 몰라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틀간의 캠페인이 끝나면 4월 10일 투표 결과에 따라서 네. 최대 몇 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초심을 안 잃어야 돼.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초심을 잃지 말고. 예. 뭐 대표님의 사실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긴 하잖아요. 네. 나중에 뭐 대법원 확정판.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자체가 네. 예. 네. 대표에게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네. 당 자체가 흔들림 없이 계속 가야 된다. 네. 민주당하고는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글쎄요, 서로 견제하면서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흡수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가시면 네. 충분히 서로 상생하고 협조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어머니, 자, 투표 참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화장을 안 했어. 네네네. 네, 아빠가 말씀하세요. 뭐를 투표 참여. 예, 이번에는 투표 꼭 하세요. 네, 종이 네. 탄환이라고 네. 생각하시고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밥 싸러 나오신 네, 두 내외분 만나 뵙습니다. 뭐 슬슬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네, 아이밀리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은 참으로 높다 하셨는데요. 진짜 수준이 참으로 높으십니다. 네. 지금 여기 밖에 혼자 계신 분 계셔서 잠깐 말씀만, 카메라는 없고. 네. 투표하셨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퇴근길에 서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계속 따라다녔는데. 계속? 근데 못 뺐어요. 아. 제가 홍대 주변에 사는데. 네, 홍대 주변. 네, 오늘 2시에 놓쳐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요. 홍대 주변에 사는데 오후 2시를 놓쳐서 네. 조국 대표하고 사진 찍으시려고. 아니, 그냥 뵈려고 그냥 멀리. 네. 아니, 왜 그렇게 조국 대표를 뵈려고 하십니까? 많이 지지하니까. 네, 보고 싶어서. 네. 왔는데 좀. 네. 20, 30대가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20, 30대가 더 보였으면 좋겠어서 모였다. 20대? 31. 31. 네, 31. 네. 30대 사실은 뭐 정치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막 다들 그래서요. 근데 저는 많아요. 저 방금까지도 다 그 취재 편의점 보다 왔어요. 다 보다 왔어요. 지금 계속 떠가지고. 세상에. 근데 와, 너무 감사해요. 마음은 많은데 네. 오지를 않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20, 30대가 마음은 많지만 현장에 잘 오지 않는다. 사실 취재 편의점 많은 구독자나 애청자들은 20, 30대다. 5, 60대가 많지만 20, 30대도 많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국 대표 혹시 만나면 꼭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그냥 많이 응원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30대 31, 올해 31 되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지자 만나 뵙습니다. 자, 오후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예,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오시는 커플일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그 강동이요. 강동에서. 네. 강동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원래는 저 성수로 가려고 했는데 네. 강동 여기로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근처에 있다가 네. 일로 왔어요. 머리하고. 네, 오늘 둘 다 미장원 같다. 네.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바로 앞에서 자주 가는 데 있어요. 옥수동에? 네. 예. 머리는 여기서 하시는구나. 네, 여기세요. 머리 여기서 합니다. 이 집이 머리 잘해요? 원래 그렇구나. 네. 머리하고, 예, 머리하고 조국 대표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왜 이렇게 조국 대표 보고 싶으셨어요? 이게 솔직히 한동훈 자녀나 그가 갖고 있는 비리가 너무 많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솔직히 과도하게 지금 검찰 집행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이제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당시 못 도와줬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오시니까 힘이 좀 되고 싶어서. 네, 힘이 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자,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혁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권에 대해서 많은 네. 거를 바꿔주실 것 같아서 네.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제 발품을 팔아서라도 네. 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네. 한 번은 꼭 오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네. 자, 이제 4월 10일 이후에 그리고 올해 6월 국회가 개원할 때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특검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아요. 저도. 아, 무조건.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렇게 싫으세요? 너무 아니 싫다기보다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면은 들어보긴 할 텐데 네. 얘기할 때 논리도 없고 뭐 그리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이 쉽게 좀 다들 똑같이 느끼지 않아요? 되게 깐족거린다는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네. 굉장히 듣기에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는 약간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국민한테 강요하듯이 압살하듯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이 맞지 않고 뭐 네 글자라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다. 네. 자기 자녀 비리, 네. 자기 그 뭐 고발사주 의혹. 고발사주 있고 논문 비리도 자기 네. 자녀 논문 비리도 있었고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 꽉 다물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가 비겁합니까? 너무 비겁한 정도 너무 섰죠, 사실은. 그 사람은 비겁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네. 책임감도 없고 이번에 얼마 전 나왔을 때는 자기가 자기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97일 동안 제가 다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여당의 수구 정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의 그 황태자잖아요. 그러면은 권력과 모든 것이 자기한테 이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되게 후한무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센 정치 비평 네,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투표 아직 참여하시지 않은 투표했어요. 네, 아니 다른 안 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저는 잘 살았던 진짜 3년 전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국격이 높았고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뒤로 후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후퇴가 3년이 아니고 거의 지금 30년을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이라도 빨리 3년 전으로라도 돌려놔서 나라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봅니다.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유, 네. 내외분이신가요? 네. 네. 아유, 내외분에 아유. 너무 잘 통한다. 네, 아주 그냥 일치단결이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일치단결, 의견 일치 부부. 많이 모이셨습니다. 네,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모이셨네요. 자, 네, 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는 한남동에서 왔어요. 한남동에서 오셨어요. 인터뷰는 안 하기 싫으시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좀 잘 되죠, 요새? 예, 잘 돼요. 고맙습니다. 네. 네, 편의점에 안부를 물어주시는 시민, 네,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터뷰. 네, 인터뷰는 다들 거절하셔서 저쪽에 지하철 내려오시는 분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시민분들. 따님하고 같이 오신 어머니 같은데, 인터뷰는. 네, 어머, 많이 뵀던 분이. 네, 맞아요. 장윤선입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미안 사거리에서 왔어요. 미아 사거리에서. 네, 조국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조국님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미아 사거리에서 오셨어요. 연설을 들으면. 네.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네. 그런데 처음. 네. 지금 따라와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네, 처음. 정치 연설 하는데 처음 나와 보시는 거예요. 와, 그러시구나. 혹시 정당 가입하셨습니까? 조국혁신당? 아니, 저는 가입은 아직 안 하시. 민주당 가입은 했는데. 민주당 가입은 했는데 조국혁신당 가입은 안 하셨는데 연설 듣고는 안 나올 수는 없어서 연설 듣고 나오셨다. 네. 저 같은 그냥 시민분이시면 다 나오고 싶으셨는데 상황이 안 되셔서 못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군요.
조국 대표에게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 너무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나십니까? 제가 청문회도 조국 대표님 하는 걸 처음으로 봤거든요. 네. 인사청문회? 네. 아니 그때 막, 법무부 장관 네. 인사청문회? 네. 근데 너무 그만 비난과 수치와 조롱을 막 당하시는데 네. 너무 딱 이렇게 흔들림 없이 네. 다 대응을 해주시고 예. 또 너무 이렇게 딱 품격 있게 예. 이렇게 대답을 따박따박 해주셔서 그때 이제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 네, 훌륭하신 인품을 느꼈다. 다 가주셨구나. 네. 정말 정경심 교수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다 가주셨어요. 다 가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투표는 하셨어요? 네네.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저 같은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막 들끓는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네, 정말 나라를 구하는 꾸찍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예, 멀리서부터 네, 많은 경호원들과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도착하셨네요. 김밥. 네. 네. 대표님 진짜 고단한 일정이십니다. 네, 좀 고맙습니다. 어떠십니까, 심경은? 지금 뭐 막판이라서요. 네. 본신의 힘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보겠습니다. 네. 장윤영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황현선입니다. 이쪽 옥송, 저희가 옥송에 오게 됐는데요. 옥송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꽤 상징성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고 유세를 할 수가 없고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기자회견으로 하는 거고요. 진행은 대표님의 기자회견 인사말이 있고 그 뒤에 질의답변 있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저희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진 후보입니다. 김재원 후보입니다. 양소영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편에 이수균 후보입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의 인사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달 수가 없고요. 유세차 쓸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 즉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야만 제가 답을 할 수가 있고 그 질문 없이 대중연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먼저 말하기보다 기자분들이 질문을 할 때만 제가 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약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그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아마 지금 중계가 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불러가. 아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분들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윤성 기자님. 네. 네, 잘 안 들리게 가까이 오시면 돼요. 네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예예. 한동훈 위원장, 오늘 충남권 유세에서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에 맞춰서 이른바 범죄자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공동 상임선대본부장 위원장께서 오늘 200석이 넘으면 개헌 운운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200석, 예, 범야권이 200석을 하게 되면 뭐 개헌 운운하게 될 것 같다라며 이 개헌 저지선을 막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후보도 오늘 상경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헌 저지선을 사수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두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그 뉴스를 정확히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에서 뭐라고 했다는 거, 독재라고 했다는 거죠? 독재. 예. 제가 이제 돌다 보니까 뉴스를 다 꼼꼼히 보지 못하는데 제가 봤던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검찰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네. 대응하지 마시고요. 저희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하지 마십시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검찰 독재가 아니라 야당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듣다 보니 그런 헛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독재를 하려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야 독재가 되죠. 지금 야당이 독재를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온갖 수사를 통해서 지금 선거가 막판까지 왔는데도 재판 출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75,000원인가 썼다는 걸로 또 기소가 되어서 재판 출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재자 부인이 그런 꼴을 당합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독재자는 누구냐? 검찰권을 행사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측근의 비리를 수사받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독재자죠. 지금 현재 그런 독재자가 누구입니까, 시민 여러분?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공범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 자신 및 그분의 생모,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 수익으로 23억을 벌어들였으니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수사도 받지 아니하고 기소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권력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독재 권력을 휘둘러서 희생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독재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경원하고 그 권성동이죠. 제가 사실 어제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권성동 지역구에 갔다 왔는데요. 갔더니 바로 오늘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서울로 와서 막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왜 강릉에 갔나 하면 저희가 이제 지역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구를 택하는 기준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윤석열 정권을 기획하고 창출했는데 기여한 자.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이 있는 자. 그 지역구는 제가 가서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권성동이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사람. 자기가 권력의 실세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온갖 실세로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친윤이라고 자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강릉에 갔더니 강릉 시민들께서 전 강릉 시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릉 역사상 가장 많은 분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잘나서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릉 시민들이 권성동 후보에 대한 분노, 불만이 가득 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가 강릉에 왔는지를 말씀드리니까 강릉 시민들이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이분이 서울로 와서 국회에 와서 막 엄살을 떠는 겁니다. 쫄리신 거죠. 뭔가 지금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강릉이라는 지역이 전통적으로 좀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이 서울까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건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새를 모아가지고 엄살을 떠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릉 넘긴다. 3년은 넘긴다. 네. 3년은 넘긴다. 저는 권성동 의원의 엄살에 강릉 시민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단호히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질문이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또 서울 돌면서 나경원 의원 지역도 방문을 했습니다. 동작을 방문을 해서 나경원 이제 동작 지역이 접전 지역 같아서 갔습니다만 그 외에도 나경원 의원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렸던 거는 나경원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윤석열 검찰 시절에 4년간 지금 1심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든 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빠루를 들고, 빠루가 뭔지 아시죠? 노루발 이렇게. 근데 그게 선진화법 위반을 한 것이고 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재판이 4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입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국민께 반납하고 조국 혁신당의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펼쳐갑시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또 오늘 갑자기 국회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목을 봤더니 지금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저지를 해야 된다.
이재명 조국,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힘을 합해서 개헌을 할 수 있으니 저지해달라, 뭐 백석 확보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시 똑같이 즉 권성동 의원의 읍소작전과 똑같이 엄살을 떠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새가 판이 뒤집어지고 있으면 알아서 겁이 나고 한편으로는 엄살 떠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엄살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잠깐 좀 있을까요? 제가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각 지역을 방문하는데 저희가 요청한도 저희나 저 개인이나 당에서 요청한 바도 없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십니다. 여기 보면 구운 대파도 구슬프게 운다. 구하자. 구부능선 넘은 우리 조국이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이런 시민들께서 왜 이런 구호를 스스로 만들어서 오실까? 그거를 윤석열 정권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런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 오셔서 의사표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4월 10일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중간에 우리 쪽에 출마하신 박성전 후보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거법상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박성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국이 박성준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한동훈 특검을 반드시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분명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예컨대 민주당과 이 문제를 어떻게 연대연합해서 풀어갈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방금 전에 재밌는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MBC의 음악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이 올해 9주년인데 조국혁신당 기호라서 결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평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창당 후에 제가 직접 기자회견 통해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 법안은 이미 사실상 완성되어 있습니다. 법안 완성되어 있고 저희가 제출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10석 조금 넘는 정도가 얻을 수 있을 거고 국민들께서 더 마음 주시면 더 많이 얻겠습니다만은 저희 힘만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죠. 당연히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한 조국혁신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고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서 날려버렸던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특검법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특검법안 제출되고 난 뒤에 디올백,
양평고속도로 2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각각 발의해서 서로 쌍끌이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원내 서로 협상을 통해서 금방 아마 당론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여기로 옥수동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면가왕이 9주년이 됐는데 MBC에서 그 구자가 조국혁신당의 구자와 같다고 결방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너무너무 한심하다. 도대체 복면가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국민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9주년이라는 구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미리, 그 9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미리 차단을 시킨다.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이게?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저는 나중에 국회가 열리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조국혁신당과 다른 여러 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조국혁신당 9번과 이 복면가왕의 9번이 같다는 이유로 결방 결정한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MBC 스스로 결정했는지 용산에서 전화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희한한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몰상식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 논리대로 따르자면 구가 상징하는 건 다 없애려면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KBS 9시 뉴스를 켜시면 첫 화면이 조국혁신당의 색깔인 트루블루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 바탕에 구자가 적혀있는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됩니다. 저기 있네요. 저 잠깐만, 여기에 꼬맹이가 팔을 하나. 이 얘기는 왜인지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들고 선거하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니까 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저기도 또 지금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대파, 제가 과거에 대파 한 단 875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 때문에 망한 것이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파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제가 계속 말하면 대중연설했다고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좀 크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갈게요. 팩트TV 윤동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4월 10일 이후에 TV에서 보고 싶지 않은 후보들을 응징 투어를 다니시고 계신데 혹시 김건희 여사가의 땅이 있는 양평 땅을 방문할 생각이 또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원희룡 후보의 개항을 방문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국 지역의 모두를 다닐 수 없고요. 양평은 이미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양평은 제가 초기에 양평 천막에 다녀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일정상 양평을 또 방문하면 힘들 것 같고, 개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대표하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께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예. 예. 저 사전 투표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지역별로 좀 격차가 있습니다. 강주, 전남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만 대구 같은 경우가 낮은 경우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강남에서 좀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들이 사실 본투표 때 앞으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재외국민 투표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이 조금 더 높고 어느 지역이 조금 낮다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4월 10일 선거의 핵심은 투표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기자가 죄송합니다. 이게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시면 질문 없으시죠 이제? 질문. 예. 어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월간 잡지 기자입니다. 월간 잡지. 가족이 넷인데 이미 사전 투표를 다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투표하라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집사람이 하나 하면 이미 조국 혁신당은 다 할 만큼 해서 넘쳐나가지고 더불어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알아봤더니 전혀 그게 아니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더불어민주연합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할 때 저와 같이 근무했던 행정관이시기도 했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신뢰하는 분이고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습니다. 일정한 경쟁이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지역구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다 고맙다고 연락이 사실 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로 각 지역 단위에서 넓은 의미에서 진보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이 방문해달라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고 더불어민주연합 간 일정한 경쟁이 있다고 일정한 경쟁 상태 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매우 현명합니다.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두 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 정책, 인물, 활동 방식 등을 보시고 내 표를 어디에 줄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저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도 훌륭한 분이 많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보수 평론가들이 공히 언론에서 하는 말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조국혁신당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 또 조국이 판을 바꾸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창당을 통해서 판을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당이 등장한 게 아니라 창당 선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짜 변화는 4월 10일 이후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에 유지했던 이 기조와 기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려면 제가 감히 부탁드리건데 여기 계신 옥수 시민 여러분 또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말을 듣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 혁신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조국 혁신당의 약간 제 말 숙점하게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조국, 네, 답변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기세를 유지하면서 개원 이후 압도적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양재동에 갔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진실에 투표해달라는 투표 호소 캠페인을 벌이고 계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법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큰 슬픔을 받게 됐는데요.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면 이 법안을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4월 3일 이후에는 사실 그 최상병 특검법도 표결을 해야 하지만 아직 표결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과에 따라서 또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게 된다면 이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어떤 연대 전략을 갖고 계신지? 저는 제가 사적으로도 그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저희 후보들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몇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도 입장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공동으로 논의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재발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발의하게 되면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의 경우 이제 최상병 경우는 지금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상 보게 되면 임기가 5월 말 아닙니까? 21대 국회가 5월 말인데 5월 말까지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표결을 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저희는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21대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한다면 아까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도 좀 떨어지고 날씨도 좀 어두워지고 해서 이상 회견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다리시는 사진을 찍는 거는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서너 차례로 나눠서 할 건데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기는 따로 하나 찍으시죠. 애기는 일로 와서.
잠깐 넘어오세요. 책 많으세요. 파이팅. 방금 유튜브에서 많이 믿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할 때 실물이 이쁘다 그랬어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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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오기 전에도 이쪽으로 보시니까. 네. 네, 조국 대표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악수 한번 예, 예. 예, 굉장히 많은. 됐어, 됐어. 네, 감사합니다. 갔어. 응원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 고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안 돼. 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어요?
말이 안 나와.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감동해서 말이 안 나오는 정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현장? 예. 네. 네. 너무 가슴 벅차요. 아, 가슴이 벅차세요. 네. 조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어제 청량리도 갔었고 예, 오늘 계속 여기. 따라다니시네요. 네, 아니요. 와. 집은 여기 금호동이라. 예, 금호동이어서 네. 가까워서 네. 알겠습니다. 자,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나라를 구하려면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저는 벌써 하고 왔고요. 저희 식구들도 다 하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 길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어요?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아, 네. 내외분께서 하세요. 내외분께서 이렇게 손 나라를 꼭 붙잡고 구하는 오셨어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나라를 네, 구하-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 대표 9번 나라를 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내외분께서 손 꼭 붙잡고 오시다가 인터뷰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죠. 네, 갑자기 들이대서 죄송합니다. 조국 대표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뵈니까 되게 키도 크시고 네. 그리고 머리 쓸어 넘기시는 것도 너무 잘생기셨고 그리고 목이 하나도 안 쉬셨더라고요. 그 연설 되게 많이 마이크 없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도 네. 그리고 얼굴도 많이 타셨고 고생 많으신데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인파들이 옥수동 주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또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드리니까 계속 수고해주시고 네. 그 정권 심판에 멋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사전 투표했는데 어쨌든 투표를 하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거니까 기권표를 던지더라도 일단 투표를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투표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여기 할 말 있으신 분? 네. 네, 할 말 있으신 분 하십시오. 네. 배틀맛 정권을 거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어요? 우리 네, 아유,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굉장히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정권이 개표 부정까지 저지를까봐 설마 하던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표까지 정말 물샐 틈 없이 지켜서 반드시 검찰 독재를 대파할 수 있는 그날을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라도 발생하지 모를 부정선거의 위험을 걱정하고 계신 시민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와, 삽시간에 이렇게 광장이 말끔해졌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세 현장 그리고 사전투표소 13일간 이어지는 이번 22대 총선 대장정을 취재하면서 현장에 올 때마다 정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해악의 민족이고요. 그리고 정말 표현의 달인들이시고요. 매우 적극적이다. 예. 이런 민심을 역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매우 위중하다라는 시그널을 받은 것인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발 개헌 저지선 지켜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200석, 제가 개인적으로 201석 밀고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민이 참여하는 만큼 변화합니다. 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월요일입니다. 예,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내일 월요일에는 아침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도대체 이번 판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주 판세 분석에 밝은 정치평론가들 모시고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